자, 이어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과 함께 대차장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 역시 코스닥에 있습니다. HK 이노엔이 그동안 공매도가 또 엄청 났었네요. WCP도 보이게 되고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공매도 대차장구 그리고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호 애펄 자산관리 대표 이조 SP 인베스트본부장입니다. 자, 우리 길건호 대표께서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거. 눈에 들어오는 거. 네, 저는 네오셈. 네오셈. 네. 네. 반도체 장비는 네. 그래도 조금 요즘에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가 저는 오늘 그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보면은 네. 소폭이지만 올라서 시작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매도가 왜 이렇게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그닥 큰 이유는 저는 사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습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네오셈 같은 경우가 원래 SSD 쪽 검사 장비 쪽은 글로벌 1위라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한때 네오셈의 주가가 막 1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은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CXL. 네, 검사 장비 때문에 이 CXL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잘 갑니다. 네, 근데 요즘 SSD.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조용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이 실적에서도 기업형 SSD, 이 SSD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쪽에 결론 또 납품하고 있는 게 사실은 네오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나빠질 게 전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네오셈이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을 어찌됐건 계속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장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5.7% 나왔습니다. 네, 절대 낮은 영업이익률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제조업체인데. 그렇죠. 네네. 한미 반도체만 생각하신다라고 네. 하면 영업이익률이 조금 야 이거 조금 낮은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 장비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오셈. 특히 최근에 CXL이 여기저기에서 약간 살짝 얘기가 나오려고 하죠. 살짝 나와요. 네. 네, 삼성전자의 CXL. 네. 여기 네오셈까지. 플러스 알파가 그리고 항상 그 전에 패턴이 뭐였냐면 HBM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은 맞아.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가 차오르고 네. 그 다음에 CXL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요거 관련된 그거밖에 이야기가 또 나올 때가 네.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오셈이 충분히 탄력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조 본부장, SP 인베스트먼트 이조 본부장은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보는 종목은요? 네, 저는 리노공업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노핀. 약간, 네. 약간 4월 달에 그 HBM 대장주 중에 피해주가 아니냐. 왜냐면 그 공교롭게도 4월 9일 날 한미반도체 저점이 53,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리노공업이 액면 분할 때문에 4월 1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미반도체가 4월 9일 이후부터 25% 올라왔습니다. 올랐죠. 8만 원대죠. 네, 그래서 리노공업이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 재개되고 나서 그래서 시세가 좋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사실 네. 리노공업은 다른 HBM주들 반등 나올 때 아예 거래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금요일 날 이렇게 떴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근데 결과가 좀 아쉽죠. 왜냐면 좀 진짜 한미반도체에 비하면은 그래도 한 15%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러줄 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HBM 관련주들은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과거에도 강한 랠리가 나왔었고 리노공업은 그의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그렇죠. 했었습니다. 테스트 소켓. 네. 그리고 그 테스트 소켓이 이제 점점 확장되는 국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도 필요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필요사의 MPU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스템 네, 반도체거든요. 그럼 그런 제품들이 많이 많아지게 되고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리노공업이나 ISC가 만드는 이 테스트 소켓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눌리면 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기 보면 WC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WCP가 오늘 공매도 금지를 틈타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한 14%, 1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저렇게 지금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걸 보면
하루죠 공매도 금지됐을 때 좀 탄력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WCP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뭐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가. 자, 이제는 대차 잔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많이 쌓여 있는 장목 중에서 좀 찾아볼 텐데 역시 모건 스탠리 보고서인가요? 하이닉스가 많이 쌓아놨네요. LG U+는 역시 최근에 통신 3사 중에서 숏 계열에 많이 가 있고요. 신성 ENG도 ESS인데 여기 또 와 있는 게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신라젠 등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고도 대표는 이제 대차 잔고 많이 쌓인 종목 중에서 유의해야 될 것 아니면 또 오늘 괜찮다. 저는 이제 괜찮은 것보다는 유의할 것 중에서 엔캠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도 대차 잔고가 조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딱 횡보 구간이에요. 이제 기존의 저점 대비하면 그래도 회복은 많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더 갈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 전액 관련해서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캠 주가가 4월 초 넘어갈 때 실적 발표하고 나고 이런 데이터 나오고 나니까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바로 횡보했단 말이에요. 왜 횡보할까를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엔캠이 역발상으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중국 가서 싸우겠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중국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엔캠은 이거예요. 중국 쪽에 어차피 전기차가 굉장히 많고 전 세계에서 어찌됐건 점유율이 가장 높으니까 전액도 정말 많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가서 이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 털고 가자. 그쵸. 전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거 다 털자. 다 털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중시장에서 이게 먹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닥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국 업체들을 많이 밀어줬고요. 해외 기업들을 뭐 이렇게 보듬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상황에서 해외 업체를 손을 잡겠다? 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주가에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갖고 있는 거 다 털자. 왜냐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동 개발해서 관련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상용화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언제다라는 것도 안 나오고 지금 빨라봤자 내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아직 요걸 땡겨오기에는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차 잔고가 조금 쌓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래도 야 조금 괜찮으시는 거 아니야? 라는 뭐 이제 추측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엔캠은 조금 놔두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엔캠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인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는 쪽에 또 투자 유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은 대차 잔고 상위 종목 중에서요? 네, 저도 2차 전지입니다. 네. 저는 에코프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오늘 주가 반등 나오고 있고 이런데 왜 하필 에코프로를 주의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만년 상위 종목이에요. 네. 대차 안 풀어줘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의 주력 상품은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사실 지금 중국의 CATL이라던가 LFP 배터리에 너무나 이제 뭐 사실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를 했고 그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있냐? 삼성 SDI에서 만드는 468 원통형 배터리 지금 BMW 쪽과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면서 실리콘 응급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에.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그것도 사실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에코프로 걸 쓸지 안 쓸지 SDI가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2차 전지의 그 반등이 약간 테슬라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하지만 좀 세요. 네. 근데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요. 전기차 때문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급등할 때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 였기 때문에 올랐던 거지 트럼프 오른팔. 전기차 때문에 올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랑 지금 전기차 업황 회복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에 대한 가능성들로 지금 주가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주들이 이번에 추세를 돌리면서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뭐 바닥
바닥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바닥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게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고 비중을 좀 많이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 그동안 많이 물려서 힘드니까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이번에 탈출 기회로 삼아보겠다. 안 된다. 네, 조금 비중 확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한다면 완벽하게 한 6만 5천 원, 7만 원 위로 빵 올라갔을 때 그때가 적기지 지금은 아직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테슬라와 2차 전지와의 이런 다른 상관관계를 논리다. 네, 그거는 지금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업황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생각에는 와 자율주행 펼쳐져? 그럼 자율주행은 전기차니까 전기차도 수요가 늘어날 거야. 너무 같다. 일단 자율주행까지만 가야지 이게 전기차 많이 팔려. 여기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길건우 대표는 한미협상, 이주호 본부장은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오셨는데요. 한미협상 이제 네. 해야죠. 이제 본격. 이 끝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랑 한국의 스탠스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급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중국 쪽이랑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 네. 그다음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인도 이쪽에서 좋은 얘기가 조금 나와야 돼요. 여기 끝내고 가야죠. 네, 이걸 좀 네. 해줘서 보여주면서 야 봐라, 야 얘네들도 이렇게 하는데 니네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대행 체제잖아요. 네. 네, 현 정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넘기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상황은 조금 끌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좋은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시장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라는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 입장에서 기대되는 것들은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대표적인 게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빼와야죠.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빼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빼와야죠. 미국 네. 입장에서 뭔가를 우리한테 그 오는 애 달랠 때는요 사탕을 하나 먼저 탁 쥐어주고 네.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애들이 말을 듣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하지도 않고 너 뭐 잘했어, 뭐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차피 안 듣거든요. 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정도는 하나 정도 줘야. 자동차다. 네, 네. 뭐이 정도는 네. 줘야 뭔가 시장에서 네. 야,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받고 하자. 야, 뭐 기다리다가 어떻게 뭐 좋은 얘기 나오겠냐, 라고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서 그만큼 이제 한미 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체크를 뉴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뻔하다 이런 얘기는 어때요? 네, 너무 뻔하다. 자동차 줄 거다. 뭐 그럴 미리 수도 선점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안 받으실 겁니까? 아니요, 받아요. 저도 네. 무조건 네. 받거든요. 왜 받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네.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뉴스를 보셔야 되고 5월 초까지 저희가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네. 일일 날 쉬죠. 토요일, 일요일 쉬죠. 월, 화 또 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딱 끝나고 나면요. 제주도에 한미 고위급 협상이 또 방안을 해서 진행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5월 둘째 주는 다 이거 관련해서 시장에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안에 이쪽 뉴스 플로어를 알겠습니다. 조금 꾸준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동차 받아야죠.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2주입니다. 2주간에 진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련주를 보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 자율주행 오늘도 네. 지금 자율주행 좋아요. 네, 자율주행 흐름 좋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잊혀졌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없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 교통부 발표. 네, 뭐 그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법안과 그 법안이라던가 어떤 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인구 밀집도 차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 사고에 대한 부분 우려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사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다.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율주행주들 쪽으로 수급이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관련 자율주행주 중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뭐 테슬라는 뭐 라이다를 안 쓰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카메라 거기에 방식이죠.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저는 MC넥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MC넥스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갤럭시 S25 관련주 아니냐, 네. 스마트폰 카메라 손떨림 방지 뭐 이런 모듈 관련주 아니냐 하셨는데 네. MC넥스 그 카메라 모듈이 만약에 테슬라가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음. 더 카메라 모듈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카메라로 확인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기 여기저기 때문에 달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MC넥스 주가 보시면요 굉장히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조정이 거의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좀 보시면 좋겠고 MC넥스는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재미는 네. 없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 모아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뭐 가장 활기찬 테마입니다. 아직까지 윗꼬리가 조금 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중에 MC넥스까지 한번 이조 보장 받고요.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한번 사줬잖아요. 근데 일단 시작은 선물은 삽니다. 선물은 2,500계약 정도 사지만 현물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주가는 한 강보합서전에서 뭐 양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업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업종입니다. 보유자 분들은 너무나도 신나지만 이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거 왜 이래 또 오르네라고 약간 이제 화가 나시는 바로 그분인데 우리 장우진 전자공생 팀장과 함께 조선 업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이야기 나오고 대차 쌓이고 그래도 승승장구 하네요. 이 조선업을 이제는 신규 영역,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 영역 때문에 못 가는데 신규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조선업의 빅사이클부터 한번 크게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조선업은 일반적으로 시클리컬이니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네. 게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선박 발주가 늘어났다.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성과가 올랐다. 그다음에 IMO 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났다. 구조조정 효과가 있다. 요 네 가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었는데 그때 한번 어긋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끝날 때 그때 네, 한 아니요. 2021년 그때. 네. 아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사이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2023년부터 사이클이 완전 벗어나면서 네. 그냥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환율입니다. 네.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면서 이 선가 상승과 더불어서 원화 약세 효과를 뚜렷하게 보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미군의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네. 붙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선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가 이제 해군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권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의 LNG를 워낙 계속해서 개발을 얘기하다 보니까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보면 USTR의 규제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USTR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들어올 거다라는 게 있었고 반사 효과. 네,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새로 생긴 겁니다.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조선주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게 캐파 증설은 여기서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어려운 상태에서 6년, 7년, 10년치 만약에 수주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매년 발생한 실적은 똑같을 텐데 네, 도크가 없으니까. 네, 도크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에 하나오션을 보면 필리조 선수 인수했죠. 네. 그다음에 호주의 오스탈조 선수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캐파를 왜 늘릴 수 있냐라고 봤더니 중국 조선소가 규제해 주니까 지금 캐파를 늘려도 부담이 없다가 된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최근에 보면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HD 사모중공업, HD 현대 미포까지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고 했을 때 뭐 환율 영향도 있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강제 가격 하락도 있었다고 했는데 가장 구조적인 영향이 생산성 증대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였나요? 작년이나 재작년 생각해 보면 조선소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숙련 노동자들이 다 이탈했다는 네,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숙련 노동자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생각보다 배를 짓는 속도가 빨라졌고 네. 그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조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자체로 캐파 증설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증가했으니까
매년 매출이 더 증가할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산성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실적은 더 개선될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수 있는 게 생겼다. 그러니까 도쿠가 다 찬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 조선사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자,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환율 효과 이야기를 해줬고요. MRO라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군함 장비하는 그거 들어간 게 있고 여기에 트럼프 등장하면서 MRO도 더 돋보이지만 LNG선이라는 모멘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히 도크 설비 투자를 안 해도 우리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효과까지 낸다라는 건데 신규 이제 진입하려는 분들은 언제 조선주 주가가 좀 빠질까 조정을 보일까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역으로 좀 해석하면은 되나요? 가령 원화가 강세가 된다든가 뭐 트럼프가 이번에 협상 정도 하는데 뭐 우리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한다든가 그럴 때 좀 꺾일까요? 아니면 조선에 그래도 안 있어서는- 낄까요? 하고 막 투자를 시작하면 그때 꺾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모멘텀이 발생한 시점이고 네.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조정을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조정을 것 같아요. 기대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예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랠리가 그냥 끝까지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랠리를 네. 만약에 탄다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사시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조정받으면 사야지라고 했을 때 그건 조정은 아니다. 안 나올 거고 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로 오히려 꼭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기다리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게 낫다. 아니, 그야말로 그럼 보유자의 영역이네요. 보유자의 영역 또는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들어갑니까 만약에?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들어갑니까? 없더라도 들어가요? 네, 이 헤이츠는 와중인데? 뭐 신고가를 오히려 기억했으니까 네.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을 생각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볼 수 있는 네, 게 수급도- 조선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지금이라도 만약에 트레이딩 국면 장기 투자는 모르겠지만 트레이딩 국면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한번 좀 갈만하다. 그리고 보통 엘리엇 파동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엘리엇 이게 파동이 오파예요?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삼파예요? 오파의 가능성이 있다. 오파, 네. 오파는 가장 강하고 가장 짧지만 가장 강한 상승이 길죠.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네, 짧죠. 짧고요. 3파가 네, 길고. 네, 네. 네. 그래서 짧지만 강한 상승.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서 오히려 포모 때문에 나중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보다는 좀 담아놓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원진 팀장이 생각하는 악재 이거 하나 조심한다는 하나만 좀 꼽자.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뭐 신주 성과가 갑자기 떨어진다. 네, 그거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신주 성과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떨어질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조선은 중국 조선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없는데 그러면 성과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경기가 그만큼 안 경기 좋다는 침체. 전망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뭐 하나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경기 침체가 그 유일무이한 네, 현재 지금으로 봤을 K조선에. 때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를 대놓고 이제 밀어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는 견제하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에서 우리가 양보를 했으니까 다른 쪽을 더 니네가 양보해 이런 식으로 갈 거지. 조선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뭔가 더 피해를 갈 거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피해는 주지 않는다. 네. 한 종목을 더 볼 텐데요. 공시로서 요즘에 가장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화 솔루션 주가가 뭐 40% 이상 올라버렸네요. 또 그렇죠. 이게 네, 와 그렇죠.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한화 네. 솔루션 가볼까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오히려 그 태양광이나 이런 쪽을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실적이 나오면 반등이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네. 지금 1분기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의 1분기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TPO라고 해서 서치 파티 오너십. 그러니까 기존에는 태양광을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태양광을 리스 형태로, 렌트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예. 네, 그 형태의 비즈니스가 일단 성공을 했고 플러스 기존의 단순 렌탈이 아니고 이 자산을 렌탈을 해주면 이걸 ABS로 묶어서 유동화까지 해버렸습니다. 금융까지 묶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좋아졌고 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 지금 하나솔루션이 판매하는 게 모듈이잖아요. 네. 근데 태양광 모듈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0.0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0.08달러에서 반등이 나오면 네. 순식간에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업체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거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의 수요가 안 좋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전력이 부족하니까. 태양광 쪽의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데 모듈 가격이 반등한다. 그럼 하나솔루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솔루션은 지금 사야 되겠네? 라는 관점에서 지금 들어오게 된 거고 반대로 OCI 홀딩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안 좋거든요. 네, 폴리실리콘이죠. 네, 거기는. 폴리실리콘.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이거의 원재료가 되는 업체고 또 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까지는 오히려 폴리실리콘을 모르는 상황. 근데 모듈 가격은 반등하면 하나솔루션은 좋은 상황.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재기 얼마너치까지 사뒀을까요? 이제 모듈 가격 이제 중국에서 소진될 때부터 그냥 급반등할 거 아니에요? 하나솔루션의 네. 이 모듈 뭐 셀 가격도. 근데 모듈 가격이 반등한다고 하는 거 보면 이미 재고가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게 중국 아닌가. 걸. 네, 이미 네. 작년부터 규제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 말고 네. 그 전부터 뭐 이제 중국산 수입에 대한 규제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재고는 상당 부분 소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여름 이후부터는 거의 이렇게 가격이 뜰 거 아니에요? 모듈 가격이 뜨겠죠. 모듈 가격이 뜨면 하나솔루션 가격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기관들도 강하게 사는 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태양광 모듈 셀 쪽에 하나솔루션까지 봤고요. 자, 중국의 이 저가 사재기를 해놨을 겁니다. 아마 미국도 어디든 이게 다 터는 그 시점에 한번 랠리. 네. 예, 이렇게 메커니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